이렇게 침을 좀 묻히고 이렇게 건조를 좀 시킨 다음에 아니면은 비닐에다가 하고 바람을 불어넣고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 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구취 그러면 관심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사실 입냄새는 본인은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내가 맡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입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혀에서 나는 입냄새예요. 이 혀에는 박리상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 상피층들이 올라요. 그거는 일종의 죽은 세포들, 단백질들이기 때문에 세균들이 분해를 하게 돼요. 물론 그 사이에는 음식물들도 껴 있어요. 음식물들도 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균들이,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분해를 하면서 황을 포함한 화합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화합물 냄새가 우리가 얘기하는 구취예요. 그래서 혀를 닦아주게 되면은 그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충치 같은 게 있으면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충치 자체가 냄새를 만드는 건 아닌데, 충치가 생기면 이렇게 이가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구멍 속으로 밥 먹을 때 음식물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안 닦이는 부분에 구멍이 나고 거기에 음식물이 박혀 있으면 못 빼내요. 그럼 말 그대로 거기서 음식물이 썩으면서 썩은 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충치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게 되면 냄새를 없앨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 하셨던 보철물들, 실을 크라운을 씌웠거나 아니면 뭐 인내를 떼었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2차 충치도 되지만 아무리 닦아도 못 닦아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도 썩지만 아주 심한 입냄새도 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이 자주 마르시면은 입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입안이 건조되면은 입냄새가 나거든요. 보통 밤에 주무실 때 하고 입을 좀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아침에 대부분 입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생리적인 구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는 대부분 그래서 입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원인은 잇몸 질환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서 이미 균들이 많은 그 부산물들하고 조직이 파괴되고 이런 냄새들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이 일단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양치할 때 피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벌써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럼 치과 가서 뭐 스케일링을 받으시든가, 좀 심하면은 잇몸 치료를 좀 더 받던가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입냄새가 나게 되면은 많이 선택하는 게 구강세정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느냐?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구강 청결제는 입냄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백질이나 입안에 있는 껴있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냄새를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균들을 죽이면은 냄새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구강 청결제 안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물이 접근 못하게 차단을 시키거든요. 계면 활성제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입안이 건조가 돼요. 입안에 있는 그 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입안이 마르면은 구취가 심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깨끗하게 했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입안이 마르면서 또 입냄새가 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좀 좋겠죠. 그 입냄새 중에 조금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과일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냄새냐면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을 하거든요. 포도당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저장도 안 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다 빠져나가면 쓸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쓸 에너지원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분해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지방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대사성 산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산성화의 냄새가 과일산 또는 아세톤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과일산 냄새가 난다고 해요. 두 번째로 특이한 냄새가 간이 안 좋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게 난다고들 해요. 간이 제대로 그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를 못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아니면은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들이 좀 났을 때는 내가 정말 입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없고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한번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걸 의심해 볼 필요들도 있어요. 구취는 할리토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구취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하신 분들은 내 입에서 항상 냄새가 난다고 강박관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잇몸에서 피날 때까지 양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취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치과대학이 있는 치과대학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고 이게 정말 구취가 내가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취의 한 80%, 90% 정도는 입안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10%, 20% 정도는 나머지 장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위가 안 좋거나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드물게는 폐가 안 좋거나 이래서도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냄새 난다고 했을 때 한번 그런 부분들, 전신적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사를 한번 맡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구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좀 더 좀 재미난 그런 주제들을 한번 좀 찾아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